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증시 상당히 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서 가장 큰 수혜주를 찾아보게 된다면 이 상업, 소매, 은행, 금융 사업을 하고 있는 은행주에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서 기업 소개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최근 중국 증시 연일 7년 내 고점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상승 흐름을 이끄는 종목이 바로 이 중국의 금융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국의 상해포동 발전은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해포동 발전은행은 중국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해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은행입니다. 또한 이 은행은 예금, 송금, 또 외환, 기업금융, 신용장 서비스 등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인데요. 이 차이나 모바일이 지분의 20%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포동발전은행은 다양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몸집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이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가 인기를 얻으면서 여기에 또 투자를 확대하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도 나날이 고공행진하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떠오르고 있는 기업 상해포동발전은행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중국의 상해포동발전은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전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이런 시장의 흐름 볼 때는 좀 금융주, 증권주나 은행주들 최근에 상당히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도 좀 편승해보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제1의 금융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콩, 뉴욕에 이어서 이제 중국의 그 입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네. 부분에서 다시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강승의 주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상해포동발전은행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뭐 수치상으로 볼 때는 이제 중국의 8위 은행이고, 세계 랭킹에도 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기업인지 일단 수치적으로 좀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중국 상해 A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해포동발전은행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8위, 세계 53위 규모의 은행으로 어제 종가는 18.5위안으로 52주 고가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평균 거래량은 무려 2억 4천만 주 정도나 되고요. 시가총액은 3,450억 위안인데 하나로는 약 60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올해 배당은 주당 0.757 위안으로 아직 기준일과 지급일은 미정인 상황입니다. 네. 현재 좀 고점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좀 흐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자, 이 기업이 좀 사실 중국의 금융사업 하면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들이 좀 편견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어떤 성장 스토리를 그려왔는지 주요 원역과 함께 좀 살펴주실까요? 네, 상해포동발전은행은 상해에 본점을 두고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상업은행으로 199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네. 주요 업무는 IB, 중소기업 대출, 자산관리,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1999년 상해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었으며 최대 주주는 차이나 모바일 그룹의 광동지사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동은행은 티벳을 제외한 중국 전역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40개의 지사와 991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된 영업지역은 장강 삼각주 지역으로 38% 이상의 영업수익을 이곳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와 다각화를 목표로 홍콩 지점, 런던 오피스, 지방은행, 리스, 실리콘밸리 은행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니까 이제, 뭐, 지점은 이제 전국적으로 좀 퍼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매출은, 특정 지역에 좀 많이 편중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어떤 주요 도시에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영업력을, 모으고 있는 좀 그런, 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중국도 뭐 은행들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도 뭐 은행들은,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 은행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할 때 좀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간접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상해포동발전은행과 비교할 수 있는 저희 그
한국 기업은 동종업계 순위 면에서 국내 IBK 기업은행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4년도 매출 부분에서 포동발전은행이 21조 이상으로 기업은행의 4배 이상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약 7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ROE가 2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부실채권 비율인 NPL 비율 또한 0.96%로 낮은 편입니다. 2015년도 예상 PBR과 ROE 비교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포동은행의 ROE는 중국 은행주 평균 대비 높은 편이고 국내 은행 대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PBR은 국내 은행 대비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중국 은행주 평균 대비는 낮은 편으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PBR도 사실상 근데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네. 보니까 ROE, 이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라고 하잖아요. 지금 21,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기업은행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투자 매력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주가 수익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고가를 좀 달리고 있었어요. 장단기적으로 좀 어떤 흐름 이어왔었는지 먼저 살펴주시죠. 네, 상해포동발전은행의 주가 수익률은 3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는 사실 횡보하는 추세를 보이다 후강통 실시 시점이 6개월 그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네. 6개월 주가 수익률은 무려 88%이며 1개월 수익률은 약 17.46%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2014년도 실적을 살펴보시면은요, 네. 매출이 21조 6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8.26%나 성장을 했습니다. 네. 또한 순이익은 8조 40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나 증가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환율로 계산하니까 10%있지만 위안화로만 보면 15%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금 대출 규모가 각각 16%, 14%씩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바로 상해포동 발전의 주요 영업 지역인 장강 삼각주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상승됨에 따라 가계 대출이 여전히 20%의 성장을 유지한 덕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은행주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랄까요,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주가의 흐름을 가져가고 싶을 때 이 투자처로 좀 많이 좀 삼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혹시나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오히려 NPL 수치도 보면 우리나라 은행보다 훨씬 더 좀 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좀 성장성을 좀 두고 볼 때 최근에 뭐 중국도 좀 금리도 낮추고 양적 완화도 있고 좀 이런 부분에서 마진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고 지금 좀 고점도 좀 찍고 있고 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좀 뭐랄까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좀 투자 매력을 갖고 있는 투자 포인트 어떤 부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양호한 성장세와 안정적인 대출 현황입니다. 상해포동 발전은 확고한 지역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견고한 지역 소득 수준 기반에 따라 가계대출 성장세 역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또한 중국 타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부실 대출과 높은 대손 충당금 적립으로 안정성이 매우 탄탄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이나 모바일과의 제휴 등으로 핀테크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2010년 차이나 모바일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하며 합작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차이나 모바일로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한국의 SK텔레콤과 같은 1위 통신사로서 지금 그 모바일 가입자만 스마트폰만 해도 3억 5천만 명 이상입니다. 이러한 차이나 모바일과의 공동 개발한 모바일 서비스의 가입자가 현재 300만 명 이상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네. 또한 NFC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중국 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해 국제 신탁 인수를 통해 비은행 수익을 창출하고 시너지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중국의 국무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승인이 이루어진다면은 포동발전은행은 신탁회사와의 합병으로 자산 유동화 상품 등 교체 상품 판매 채널이 더욱더 다양화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차이나 모바일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사실 없거든요. 금융, 은행 쪽이라던가 이 통신사가 같이 결합해서 이 같은 제휴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차이나 모바일이 이제 거의 1위 그룹이잖아요. 중국 내에서. 여기서 가입자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핀테크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모멘텀을 박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외국계 애널리스트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의견들도 같이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2015년도 외국계 투자 의견을 살펴보면 총 11개의 의견 중 매수 8건, 중립 3건으로 약 73%가 매수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 외국계 투자 의견인 HSBC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20.1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말씀드린 대로 후강통 시행 이후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사실 다소 부담스러운 면은 있으나 계속되는 상해 증시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를 고려해 보신다면은 아직 투자하시기에는 늦지 않았다고 판단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트까지 좀 짚어봤고, 지금 뭐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투자 여력이 남아있고, 지금 들어가도 뭐 충분히, 가능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상해 포동 발전 은행에 대해서 자세한 투자 매력도 살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강승혜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